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글로벌이 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오늘 이제 이 반기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전환 추가 상장 공시까지 또 일단 오후에 나오는데 이 부분 살펴봐 드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관련되는 기사, 어제는 이제 제약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사상세대 실적, 장기적으로는 뭐, 5천억대까지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좀 보여줬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적, 글로벌은 이제 코스피 기업입니다. 본래, 이제 65년도에 이제 본래는 이제 석탄 관련되는 기업이죠. 이 본사가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듯이 이러다가 이제 코스피는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석탄 위주의 산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되니까 90년도 들어서 뭐 유전 사업이라든지 금강 요런 걸 하다가 이제 2000년 초반에 보통 이제 해사라고 하죠. 바다 모래. 요것도 이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 M&A를 통해서 하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HLB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사명도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로 바뀌었다가 이 HLB 글로벌로 바뀌었는데, 이후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꼼프차라든지, 작년도에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들을 인수하면서 이 재무적으로 좀 더 이제 안정감을 있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 이런 결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이죠. 그리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을 흑자를 기록하면서 HLB 그룹의 이제 그간에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 개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항상 이제 결산기 가면 우려감이 있었는데, 2020년도 이후에는 이 M&A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나 이익단에도 이제 안정성을 좀 기하고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에도 이제 안정성을 좀 어느 정도 주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 별도 기준은, 그러니까 연결 기준이 있고 이제 별도 기준이 있는데, 이제 뭐 연결 기준은 결국 이제 종속회사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 기준은 이제 연결을 빼고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403억.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제 35억 정도,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23억 정도를 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미디어 커머스는 쉽게 말해서 이제 다이렉트 투 이제 커스터머 형태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보통은 B2B, B2C 이런 개념인데, 다이렉트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바로 이제 유통 과정 없이 이제 사업을 하는 뭐 온라인 커머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이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단에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자, 미디어 커머스 사업 부분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 편의성 높은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스팔,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핑용품 이런 것까지 이제 하고 있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제 견인을 해주고 있는,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을 주축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이 돌아가면서 수익성에서도 전환을 흑자로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강재 HLB 글로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브랜드들이 MZ 세대는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태어난 그게 이제 밀레니엄 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출신이 이제 Z세대잖아요. 그래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까지 이제 연령들을 대상으로 시장 트렌드에 선도되어서 국내 이제 유통시장에 새로운 발언을 일으키고 있다.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참조해 보면요. 지금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체로 보시면 68%입니다. 그래서 HLB 글로벌의 실적들은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팔입니다. 여기 이제 광고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매출 규모도
여기가 거의 40%고, 그 다음에 차량용품, 연료첨가제, 카밈이 이제 뭐 11%, 여기가 이제 주력으로 68%니까요. 거의 70%잖아요. 기존에 이제, 자원개발 관련되는 뭐 골재, 여기는 이제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는 이제 글로벌이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 견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꼼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렸는데, 여기도 이제 화장품도 경기를 타고 식음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커머스가 작년에 가세하면서 이런 매출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을 제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출이익을 창조하기 위한 판매 가격을 형성하면서 저마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위주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자원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비중이 계속 좀 줄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품이라든지 음료 관련되는 뭐 부분들은 B2B 쪽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최종 관련되는 부분들의 영향이 있고,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름 하는데 이 가격 경쟁 심화로 이 할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디어 커머스가 뭐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시 넘어서 나왔던 이제 글로벌의 추가 상장 12전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큰 규모는 아닙니다. 54,000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발행일은 이제 그 전환일은 이제 보시게 되면 전환해서 그 들어오는 가격, 발행 가격이 이제 6,000원대니까 HLB 지금 현재 뭐 글로벌 가격대하고 크게 지금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보통 이제 매도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상장일이 8월 20일이니까요. 요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가 오늘 좀 주도하면서 어제까지 이제 최근에 가장 좀 선도를 했던 부분이 테라피틱스죠. 테라피틱스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 이제 태깅도 하고, 어제도 이제 태깅을 유지했다가 오늘도 장중에는 이제 월요일에 그 고가죠. 9,800원대를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아침 이후에 이제 내려가 버렸죠. 10시 이후에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이후에는 이제 플랫형으로 내려가면서 9,200원대까지 다시 또 떨어졌는데, 요게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뭐 프로그램하고 외국계가 일단 매도가 나왔던 모습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이제 테라피틱스가 전일에 85만 주, 오늘은 65만 주 거래가 줄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몸통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거래가 늘면서 이제 회복이 가능한 뭐 수준이고, 그래서 이 태깅이 좀 안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9,500원대입니다. 그래서 9,500원대로 붙일 수 있는 흐름이 이제 금요일 나오는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HLB와 거의 동행하는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27,000원권.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고가들이 이제 이 가격들이기 때문에 한 27,000원 부근, 이 가격을 좀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시도를 금요일날 거래를 동반하면서 하는지 여부가 제약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도전을 했죠. 이 11,000원대하고 이제 11,400원대가 중요한 어떤 흐름인데, 여기를 이제 회복하는 흐름을 장중에 보여줬죠. 11,38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을 만들어주면 이제 중심 자리를 다시 잡으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데, 윗꼬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다시 이 11,000원대의 어떤 지지 흐름, 지지를 보여준다는 말은 뭐 거기서 이제 뭐 지지를 뭐 플랫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걸 극복하면서 양봉을 냈을 때 확실하게 이제 지지 라인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11,000원대 어떤 지지 흐름을 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는지 여부가 또 일단 금요일날 중요하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21일평을 회복했다가 여기는 볼린저 밴드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만, 오후에 이제 밑꼬리를 내면서 거래량은 작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는 아직도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어제 이어서 밑꼬리를 보여주면서 20일 이평선 부근에 이제 붙여주는 흐름을 나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 견조한 20일 이평 지지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필요하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는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에서 일단 있는 상황에서 이노베이션도 이제 추세 전환이 일단 일봉상으로는 일단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인 3,200원대를 간통하는 이제 양봉이 금요일날 나올지 여부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21 이평에서 일단 지지 흐름에서 개보 번봉이 나왔고요. 파나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계속 약세입니다. 여기는 거래량이 계속 이제 오히려 또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가 일단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HLB의 흐름이 이제 금요일날 다시 상승으로 거래가 늘면서 이 계열 종목에도 선순환의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구간이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